여러분 채용 공고를 보다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봉 공개를 잘 안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봉을 알아야 여러 가지 생활 상황을 고려하시고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회사들이 연봉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회사 연봉을 알게 되면 실망해서 지원을 안 할까봐 안 써놓는 게 아닙니다. 회사들이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세 가지 이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회사에서 채용하려는 인재가 경력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사실 연봉 공개를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다고 칠게요. 회사 입장에서는 대리가 와도 괜찮고 과장도 괜찮아요. 사실 연봉의 범위도 대리 연봉부터 과장 연봉까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리 연봉은 5천에서 6천이라고 치고 과장 연봉은 6천에서 7천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사실 채용 공고에다 쓴다면 5천에서 7천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채용 공고에서 연봉이 5천에서 7천이다를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최대치를 갖고 생각하려는 게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7천만 원을 과장한테만 주려는 거였는데 지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치로 계산을 해서 나 그럼 7천 정도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지원을 해서 오퍼에서 결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매한 경력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대리 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이 대리 말이니까 저 회사 가면은 과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과장 연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실제 회사 입장에서는 면접 보다 보니까 아닌 거죠. 이 사람은 그냥 대리야. 대리 말도 아닌 것 같아.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유지만 해주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최소한의 상향만 해주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래서 이런 애매한 경우에는 보통 후보자들이 최대치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퍼 결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구하는 경력이 중첩될 경우에는 연봉을 써놓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회사가 연봉 테이블이 따로 없고 후보자의 직전 연봉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연봉 공개를 해놓을 수가 없겠죠. 직전 연봉 가지고 한다는데 어떤 후보자가 지원을 할 줄 알고 연봉을 써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연봉 공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럼 뭐 최대치만이라도 써놓으면 안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까 1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최대치를 써놓은 사람들이 다 최대치를 갖고 계산을 해요. 연봉 협상에서 결렬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자가 지원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연봉 범위를 공개해놓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연봉 테이블이 없고 직전 연봉을 기준으로 상향한다고 하면은 그럼 대리인데 1억도 준다는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보통 상식적인 수준 내에서는 상향에 있어서도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리 연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 다른 후보자와 대체 불가능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회사들은 굉장히 높은 범위의 상향까지 해줄 가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어쨌든 어떤 후보자가 지원할지 모르고 연봉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경쟁사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경쟁사가 우리 회사의 연봉 정보를 알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봉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요즘에 되게 취업하기도 어렵고 이직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이 진짜 원하는 고급 인재는 사실 시장에서 인재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채용하기가 어려워요. 인재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 연봉을 공개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경쟁사가 바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실무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신사업을 시작한다고 칠게요. 기존 직원들도 얼마 정도는 배치를 하겠지만 사람들을 갑자기 어디선가 대량으로 채용을 해와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경쟁사에서 어떤 팀을 그냥 매수해가지고 특채로 데려온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팀에 대한 연봉 정보가 채용 공고에 공개되어 있다고 쳐보자고요. 당연히 경쟁사에서 그 부서 타겟을 굉장히 쉽게 계산해서 한 번에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인재를 보호해야 되고 인재 전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개를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경쟁사가 우리 연봉 정보 활용해서 본인들이 더 우위한 전략을 바로 써버릴까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애로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점이 있어서 공개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연봉 정보 안 써있는 데는 무조건 알 수 없는 거냐? 오퍼 갈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냐? 아니죠. 우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채용 담당자, 인사 담당자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쭤보실 때 합격하면 최대로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당연히 아까 1번, 2번과 비슷한 이유로 공개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제 현재 연봉이 지금 얼마인데 면접을 잘 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10% 상향은 가능할까요? 15% 상향 정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담당자들이 면접을 잘 보신 경우에는 10% 상향은 가능할 것 같아요. 면접을 정말 잘 보시면 20% 상향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은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채용 담당자, 인사 담당자들에게 한번 여쭤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회사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